김병진의 사이언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 전화 연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요새 그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ESS 요새 주식 시장에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옛날에 한때는 이제 원자력이 위험하니까 거의 폐기 수준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EU에서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도 포함시켜서 네네. 원자력도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원전 여전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세계 각국이 원전보다도 훨씬 안전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에 기술 개발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융합 발전인데요. 최근에 이 핵융합 발전이 10년 안에 상용화될 거다라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오늘 이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핵융합 발전, 핵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뭐 핵폭발 뭐 이런 거 생각나고 네.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핵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핵융합은 작은 원자 두 개를 만나가지고 더 무거운 원자로 융합해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주로 많이 수소를 쓰는데요. 수소 두 개가 만나가지고 헬륨으로 바뀌는데 이때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스팀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한다. 예, 그게 핵융합 발전이고요. 우리 그 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 네. 이거는 핵 분열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성을 가지고 있는 큰 원자를 써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얘네들을 깨버리는 거죠. 깨면 이때 또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이제 그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군요. 핵 분열 발전. 근데 이게 가장 크게 다른 게 이제 핵 분열 발전은 그 원자를 잘 깰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덩치가 큰 그 원자를 씁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열하고 난 다음에도 방사선 폐기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원전의 방사선 폐기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분열을 하게 되는 게 분열을 네. 하면서 열이 나오면 그렇죠. 그 남은 열로 다음 원자 또 깹니다. 계속 깹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만약에 없어지면 폭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냉각수에다 보관해 놓는 이유가 예. 폐기물조도 예. 이게 그래서 계속 예.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만 놔둬도 얘네들은 계속 스스로 분열을 열을 해야 내고 되니까. 또 깨고 열 내고 깨고. 음. 그래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이유가 그 냉각수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냥 폭발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핵융합 발전은 잘 붙이려면 작은 애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일 작은 수소를 쓰는데 수소 두 개 만나는데 거의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핵융합을 시키려고 하면 그 플라즈마 상태라는 초고온 초고압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네. 이건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전기가 딱 끊겨버리면 반응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고에도 제일 안전한 게 핵융합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은 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이 지구에 묻혀 있는 게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핵융합 발전에 쓰는 거는 수소 중에서도 이중수소, 삼중수소 쓰는데 요즘 원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삼중수소 얘기가 관심 많죠. 많으신데 네네. 예. 바닷물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삼중수가 네, 원래 바닷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중수소, 삼중수소. 네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이 없어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삼중수소가 있어서 우리 그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다 옆에다 그냥 핵융합 발전소 큰 규모도 아니고 작게 그냥 하나 갖다 놓으면은 거의 태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네, 뭐 굳이 또 바다 옆에 있으면 뭐 좋은데 바다 옆에 말고도 삼중수소는 많기 때문에 이 핵융합 발전이 좋은 게 도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 지금 원전은 바닷가에서 해가지고 서울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냉각수 값이 예. 그래서 근데
이 핵융합 발전은 어디서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가 필요한데 바로 옆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를 수송하는 거리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태양에서 그 엄청난 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고 있다. 예. 그러면 수소가 없어지면은 지금 태양도 없어지는 건지 네. 예, 요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공 태양이라고 부르는 게 네. 핵융합 현상이 태양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소들이 헬륨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태양에 일단은 수소가 굉장히 많고요.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태양은 또 굉장히 고온의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 헬륨이 생기지 않습니까? 헬륨끼리 또 핵융합을 일으켜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궁무진하게 가는데 사실은 그럼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탄소 산소 단계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어지니까 이제 별이 죽죠. 그래서 그 별이 죽는 그런 상태들을 백색 외성 상태에서 이제 그 검은 외성으로 가면 이제 별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볼 때 하얀 별, 네. 얘네들은 죽어가는 별입니다. 파란 별은 이제 계속 커가는 별이고 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태양의 수명이 과학자들이 예측 10억 년이랍니다. 뭐 굳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했네요. 남 걱정하고 있었어. 인공 태양이라고까지 하는 핵융합 발전 얘기하다가 태양의 수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본론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굉장히 좋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아직까지 개발 안 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핵융합 연구 꽤 오래됐거든요. 이 핵융합에 대한 원리 현상에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런 걸 밝혀낸 거는 193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실험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1950년대부터 거의 그 연구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개발한 장치 이름 중에 하나가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지금 제일 많은 장치 중에 있고요. 요즘에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도 쓰기도 하고 뭐 스텔라라이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원리는 굉장히 뭐 빨리 밝혀졌는데 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조건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아까 플라즈마 상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플라즈마 상태는 굉장히 고온에 굉장히 고압의 상태가 돼서 원자가 그 상태에서 그 핵하고 중성자하고 다 분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초고온이니까 이걸 만들려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엄청 들어가죠. 예. 근데 이걸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정적으로 계속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온이니까 이 장치 밖에 단열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압을 하기 위한 진공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조건을 생성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가 버린다고. 꺼지면 예. 플라즈마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온이 유지가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장치를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술 개발에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술 연구는 오래됐다고 하니까 뭐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느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수로 따지면 뭐 그 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그 장치로 보면 됩니다. 이 핵융합 장치들을 얼마나 많으냐. 전 세계에 이제 그 115개의 장치가 있고요. 가장 많은 게 미국이 29개, 일본이 23개 해서 12개국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돈 많이 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국책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 그 21개 정도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장치는 이제 서울대하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는 곳에 장치가 있는데 서울대에 있는 장치는 작은 이제 기초적인 장치고요. 가장 국가적인 장치는 한국핵융합연구원에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꽤 깁니다.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95년도에 우리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시지만 95년도에 이미 핵융합 연구 개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 이 방금 이 에너지 연구원의 전신인 그 핵융합 개발 사업단이 네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에 사업단으로 출범해서 지금은 굉장히 커져서 정식 연구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K스타 한국형 별이죠. K스타라는 이 K스타. 그 한국형 이제 핵융합 발전기 요거를 지금 개발을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들을 시작을 해서요. 2018년도에는 1억도라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발생시켜서 지금은 연구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세계 수준하고 대등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발하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냥 자기 연구 실적 같은 것들 좀 공유해가지고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렵겠죠? 아닙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터. 네, ITER 뭐 이렇게 사는데 이게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협력해서 전 세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 이터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고요. 총 35개 나라들이 이제 회원국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캐나다나 태국, 호주 이런 데는 협력 국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 세계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터 프로젝트를 제일 처음에 누가 제안했냐면 소련 이제 기억 가물가물하신데 네. 소련 시절에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 서기장이 미국의 로널드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가서 야 이제 우리 핵 시대 끝내고 핵융합 이렇게 발전해서 미래 에너지원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제안하면 사실 러시아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이터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될 때는 소련이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여서 주도권은 못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실험로를 이터를 짓는 장소를 정하는데 전 세계가 막 곽축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지지하는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아까 일본도 연구로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각축을 벌이다가 지금 프랑스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터 사무총장으로 많이 가십니다. 프랑스 가셔서 전 세계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그 전 세계가 같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으면은 좀 더 빨리 상용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쯤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는 뭐 이터 프로젝트 자체에서는 2035년 정도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걸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뭐 생성형 AI나 이런 기술 그 관련되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툴이나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필요성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래서 지금은 2030년 정도를 전후해서 5년이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우리나라 현재 계획은 2035년에 이제 실증로 건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이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발표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번째 고객으로 고객 계약을 맺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10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야심차게 근데 용량이 크지는 않고요. 50메가와트라 그러니까 우리 뭐 작은 발전소 수준이긴 한데 근데 작은 거를 하면 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일부는 보통 이제 기대가 스타트업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죠.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핵융합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영국의 스타트업은 로켓 엔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성능의 엔진이 되기 때문에
우주의 우주선의 속도를 2배 이상 높여서 지금 기술로는 토성까지 8년이 걸린다는데요. 이게 되면 2년 만에 갈 수 있다. 오. 그럼 이게 우주 시대도 빨리 당겨주는. 근데 이게 같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2030 세계 박람회 일 부제가 자연과의 지속 네. 가능한 삶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제의 예시로 이 인공태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2030 세계 박람회 때 상용화된 장비 좀 전시됐으면 오.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다 돼 있다고요.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특임위원이었습니다. 부산을 다시 없앨 대단 예, 오늘 아침부터 해가 뜨겁더라고요.